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삶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문득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마음 깊이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의 온기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곤 합니다. 오늘은 그 좋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 왜 지혜인지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방향은 때로는 나의 뜻대로 흘러가고 또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지요. 어느새 삶이라는 여정을 따라 걷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득 묻습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지금 이 모습은 내가 바라던 나였을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지혜롭게 살 걸. 하지만 그 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배움일까요? 실수에서 얻은 교훈일까요? 아니면 세상과의 거리감 속에서 얻게 되는 침묵일까요? 지혜는 종종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거창한 문장 속에서가 아니라 어느 평범한 사람의 조용한 이야기 속에서, 한숨 섞인 회고 속에서, 혹은 눈빛과 침묵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삶을 한참 돌아본 사람들의 목소리로부터 얻은 지혜를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들은 소박합니다. 화려한 성취도,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조용히 일어난 변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피어난 작은 깨달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고 조용한 깨달음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너무 단순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물라니 당연한 소리 아닌가? 하지만 이 말의 무게는 삶을 오래 산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꺼내는 말이기에 우리는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위치, 좋은 미래, 그 모든 목표들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는 때로 아주 늦은 순서로 밀려나곤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였느냐가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거나 반대로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좋은 사람 곁에 머무른다는 건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며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지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따뜻함과 인내심, 그리고 깊이를 발견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좋은 사람은 꼭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부족한 점을 조용히 일러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흔들릴 때 나보다 먼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법을 가끔 너무 늦게 배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떠나간 뒤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들은 그 늦은 깨달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입니다. 누군가를 잃고 난 뒤 그 빈자리를 통해 무엇을 다시 배우게 되었는지, 혹은 오랜 시간 곁에 있던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조용히 변화시켰는지를 담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말해지는 교훈이 아니라 삶이라는 긴 산책길 끝자락에서 조용히 돌아본 풍경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이야기 속에서 나도 이런 사람이 있었지. 그땐 왜 몰랐을까? 이젠 늦지 않게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지혜가 스며드는 순간일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경북 안동에 사는 68세 남성인 정혜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조용한 시골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의 삶에는 젊은 시절 잊지 못할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20대 초반,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와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주 이상적이고 꽤나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른 말만이 옳다고 믿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죠. 그 결과 학교 안에서도 융통성 없다는 평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 정 선생 곁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료 교사였던 박기철 씨. 그보다 2살 위 선배였지요. 박 선생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누군가가 실수하면 야단보다는 이해를, 다툼이 생기면 판단보다 화해를 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초반엔 그런 박 선생이 못마땅했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원칙 없이 행동할까? 왜 틀린 걸 그냥 넘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한 날이면 늘 박 선생 곁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직에 막 들어온 젊은 교사가 시험 문제에서 오류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셌죠. 정 선생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젊은 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누구든 실수는 합니다. 그 실수로 누군가를 잃는다면 그게 더 큰 실수일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 선생은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옳지만 과연 내가 지혜로운가? 사람을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원칙이란 무엇일까? 그날 이후 그는 서서히 박 선생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30년을 함께 교직에 몸담으며 서로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 선생은 늘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 선생이 퇴직을 하고 몇 해 뒤 박 선생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혜성 씨는 회고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박 선생의 말이 자꾸 생각나요. 지금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 때 그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사람을 잃는 건 더 큰 실수일 수 있다. 그래서 난 요즘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박 선생이 내게 남긴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정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정답보다 지혜를 놓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원칙보다 온기가, 정당함보다 이해가 사람을 살립니다. 좋은 사람은 우리에게 늘 말 없이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정혜성 씨의 삶은 박 선생이라는 좋은 사람 곁에서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말투도, 판단도,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는 좋은 사람을 통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 지혜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똑똑한 사람을 닮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피하고 용서를 먼저 말하며 관계를 먼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가라앉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좋은 사람은 인생의 스승입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계신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나요? 오늘 정혜성 씨의 따뜻한 기억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기를,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 지혜라면 그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은 슬픈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 몇 사람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늘 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오해로, 때로는 자존심으로, 때로는 말 한마디로. 그렇게 멀어진 사람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아주 뒤늦게 그리워하게 되죠. 다음 이야기는 그리움 속에서 발견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올해 73세로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서윤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윤자 씨는 은퇴 후 혼자 살며
국내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말투의 그녀는 누구보다 정이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고향 친구 김영자 씨였습니다.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나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고 함께 도시로 취직하러 떠났으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윤자 씨는 말합니다. 우린 자매 같았어요. 아니, 진짜 자매보다 더 가까웠지요.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서로 아이를 봐주고 어려운 시절엔 쌀을 나눠 먹을 정도로 의지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병원에 같이 있었던 건 친척이 아니라 김영자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 사람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원인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몇 해 전 김영자 씨의 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서윤자 씨는 본인의 손목 수술로 참석하지 못했고 전화를 걸어 사과했지만 그 이후 김영자 씨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해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하겠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한순간에 멀어지니까 허전하고 낯설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 수백 번 돌아봤지요. 그리고 작년 겨울, 김영자 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빈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자 씨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김영자 씨가 보낸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서울병원에 입원했을 때 써준 편지였습니다. 윤자야, 세상에 좋은 사람 많지만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견딜 수 있었다. 우린 말 안 해도 아는 사이니까 서로 조금만 더 다정하자. 그 구절을 다시 읽으며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래, 그 말 안 해도 아는 사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더라. 사람은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자리를 실감합니다. 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공기가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이 막히는 걸 경험합니다. 서윤자 씨의 사연은 단순한 후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다는 걸.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지금 해야 하는 거라는 거려. 좋은 사람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혜였는지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곤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내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삼킨 적은 없었는지. 좋은 사람과 멀어지는 건 인생의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누군가는 그저 한 통의 전화, 한마디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용기가 부족해서, 타이밍을 놓쳐서, 아니면 그저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혜란 지금 말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손 내미는 따뜻함입니다. 좋은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물지 못했던 날의 후회, 지금이라도 지혜로 바꿔보세요.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만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멈춰서고 싶어도 멈출 수 없고 뒤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사람들과 순간들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오래 남는 건 좋은 사람입니다. 잘해주지 못한 사람,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한 사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쯤, 아니 어쩌면 몇 사람쯤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앉아 있지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서 위로를 얻고 누군가의 눈빛에서 신뢰를 느끼고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지요. 하지만 관계는 언제나 쉽지 않은 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부딪히고 너무 멀어지면 잊히고 때론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아차리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상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혜란 이렇게 단순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 그 사람이 말이 많지 않아도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도 가끔은 실망스러운 면이 보여도 그 사람이 결국 내 삶의 따뜻한 사람이었다면 그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길이고 훗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높은 성취를 위해 사람보다 계획을, 관계보다 목표를 먼저 선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성취는 흐릿해지고 기억에 남는 건 결국 함께했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놨는지, 누가 내 말에 조용히 귀 기울여 주었는지, 그 소중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빛나는 장면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 하나가 오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다 본 후 짧은 안부 인사라도 건네보세요.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곁에 머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건 대단한 말도 멋진 행동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다해 기억하고 존중하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에게 작은 빛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조용한 오후, 깊은 밤, 아니면 오래된 추억 속 어딘가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사람으로 남읍시다.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에 머무르기를 조용히, 깊이, 따뜻하게.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작은 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슬기로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슬기로운 세상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